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결입니다. 연결이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외로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사회적 관계가 우리의 행동, 감정, 심지어 신체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러면 사회적 관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그 친구의 감정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친구의 기분이 나에게도 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정확합니다. 이를 사회적 감정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감정 상태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누군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의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가요? 맞아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핵심입니다. 의사소통이요? 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소통이 잘 되면 관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좋은 소통은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또 다른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이라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서로의 성과를 축하해주고 격려할 때 그 상대방은 더 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패했을 때도 친구의 지지가 큰 힘이 되겠네요. 맞아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주변에 지지가 있으면 회복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정말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이 우리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니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관계가 부정적이거나 단절된 사회는 불안정성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신뢰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신뢰는 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건 기본 소양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곤 해요.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을 자주 미루거나 취소하면 그 친구는 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럼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겠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신뢰를 쌓는 과정은 오래 걸리지만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로는 소통입니다.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감정 표현이 중요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럼 감정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죠.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더욱 깊어지죠. 그럼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세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각자의 배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이를 인정하는 게 어떻게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나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게 되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때 그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지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럼 이러한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더 유념해야 할까요?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죠. 그게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겠네요. 맞아요. 일상에서 바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죠. 하지만 작은 배려가 쌓이면 큰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국에는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가 개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특히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는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행동 변화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더 유념해야 할까요?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죠. 그게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겠네요. 맞아요. 일상에서 바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죠. 하지만 작은 배려가 쌓이면 큰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국에는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가 개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특히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는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행동 변화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 행동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회적 연결망이 있으면 우리는 더 많은 도전과 시도를 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 그 연결망이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준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서는 개인의 목표 달성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해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와 관련된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서로의 성과를 축하해주고 격려하는 경우 그들의 성적 향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 경쟁적이고 비판적인 환경에서는 오히려 서로의 성과가 저해되었죠. 이건 좀 소름 돋네요. 결국 우리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을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 동료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소소한 감사의 표현이나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너와 함께 있어서 정말 좋아 라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놀랍네요.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존중해주면 관계가 더욱 깊어지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관계는 결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해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관계가 부정적이거나 단절된 사회는 불안정성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연결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아요.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지지하고 연결할 때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신민가죠. 바로 그렇습니다. 연결의 힘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관계의 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